인코텀즈 2010과 2020의 차이점 1. 1의 개정 이유 인코텀즈 2020의 중요한 동기는 사용자들이 매매 계약에서 올바른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하도록 유인하여 어떻게 제시 방식을 개선할 것인지에 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주력하였다. 1. 본 소개문에서 올바른 인코텀즈 규칙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 2. 매매 계약과 보조 계약의 경계와 연결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3. 지침을 개선하여 각 규칙에 대해 현재의 설명문을 제시하는 것. 4. 인코텀즈 규칙 내에 순서를 변경하여 인도 및 위험을 보다 부각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변경은 외경상으로 ICC의 업계에서 수출과 수입을 순조롭게 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시도이다. 2. VGM 1의 이러한 일반적인 변경 외에도 인코텀즈 2010과 비교하여 2020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2010년 이후 상거래 관행은 특정한 변화가 있었지만 ICC에서는 이것 때문에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한 것은 아니다. 즉 VGM Vertified Gross Mass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이에 해당한다. 2. VGM의 정의 VGM에 대한 노트 2016년 7월 1일 이후 국제해상 인명 안전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솔라스의 규정 2에서는 송화인 내 컨테이너 선적 시 계측기 또는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여 포장된 중량을 측정하거나 또는 컨테이너 내용물의 중량을 측정하도록 빈 컨테이너의 중량을 더할 의무를 부여한다. 3. 의무의 당사자 각각의 경우 VGM은 운송인에게 기록되어야 한다. 솔라스의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가 부과되는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될 수 없다. 이러한 계량 작업은 명백하게 비용을 발생시키며 불이행은 적재를 지연시킬 수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커텀즈 2020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지시하도록 압력이 가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초안그룹은 VGM에 관련된 의무와 비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인코텀즈 2020에서는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꼈다. 3. 개정 요약 ICC에 의해 인코텀즈 2020이 2010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선 부기적재가 있는 선화증권과 FCA 규칙 2. 비용을 어디에서 규정할 것인가 3. CIF와 CIP의 상이한 보험 수준 4.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 허용 5. DAT에서 DPU로 명칭 변경 6. 운송 의무 및 비용에 관한 비용의 보안 관련 요구 추가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2. 본선 적재 보기가 있는 선화증권 인코텀즈 FCA 규칙 1의 물품이 해상 운송을 위해 FCA 규칙으로 매매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 신용장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은 본선 적재 보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원할 수 있다. 2. 운송인의 거절. 그러나 FCA 규칙에서 인도는 물품의 본선 적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완료된다. 매도인은 운송상으로부터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수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물품이 실제 본선에 적재되어야만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3. 본선 적재 선화증권 발행. 1. 운송인에 대한 매수인의 지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코텀즈 2020 FCA A6B6에서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한다. 서류지.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지시하여 매도인이 물품의 본선 적재가 이루어진 후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발행하도록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 경우 매수인에게 일반적으로 은행을 경유하여 본선 선화증권을 제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2. 시장 상황의 부합. 본선 적재 선화증권과 FCA 규칙의 어색한 조합에도 불구하고 ICC는 이것이 시장에서의 수요에 부응한다고 인지한다. 3. 운송인의 의무부재.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택적 방법이 채용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4. 컨테이너 화물의 적합. 매도인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 운송인에게 거부하여 인도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FOB보다 FCA가 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은 여전히 진실일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인코텀즈 2020에서 달라진 것은 매도인이 여전히 본선 적재 보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FCA 규칙의 A6B6에서 추가적인 옵션을 두어 그러한 서류를 위한 조항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3. 비용의 규정. 1. 비용 규정 위치 변경. 인코텀즈 2020의 규칙은 조항의 순서를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비용은 현재 A9, B9에서 규정한다. 이러한 위치의 변경 이외에도 사용자들은 금방 알 수 있는 변경점이 있다. 인코텀즈 규칙 내의 다양한 조항에 의해 할당되는 다양한 비용은 전통적으로 인코텀즈 규칙의 여러 부분에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 2010 FOB에서 인도 서류 취득 비용 A6 비용의 할당이 아닌 A8 인도의 서류에서 언급하였다. 2. 계정의 사유. A9, B9. 그러나 인코텀즈 2020에서 기존 A6, B6에 상응하는 규정을 A9, B9에서 당해 각 인코텀즈의 규칙에 의해 할당되는 모든 비용을 열거한다. 결과적으로 인코텀즈 2010의 A6, B6보다 인코텀즈 2020의 A9, B9이 보다 길다. 2. 원스톱 가격 리스트. A9, B9의 목적은 사용자들에게 원스톱 가격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당해 인코텀즈의 규칙에서의 비용 책임에 대해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용 항목은 또한 기존의 조항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FV에서 서류 취득에 포함되는 비용은 여전히 A9, B9뿐만 아니라 A6, B6 인도 운송 서류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3. 사용자 편의 고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서류 비용이라는 특정한 비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모든 비용이 열거되어 있는 일반 조항보다는 인도 서류를 다루는 특별 조항을 찾아보는 경향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4. CIF 및 CIP의 상이한 부보 범위 1. 기존 1. 최소 담보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 CIF 및 CIP의 양쪽 A3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ICC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의 최소 담보로 보험을 가입할 것을 규정하였다. ICCC는 항목화된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많은 담보 위험을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ICCA는 항목화된 면책 위험을 모두 제외하고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2. 최대 담보 의견 제기. 인코텀즈 2020 개정 중 ICCC에서 ICCA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익을 위해 확장된 보험에 가입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물론 추가적인 보험료 비용을 포함한다. 현재 ICCC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특히 해상 1차 상품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들에 의해 동일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인코텀즈 2010 2010은 CIF 및 CIP 모두 최소 담보 협회적 하약한 C, 인코텀즈 2020은 CIF 최소 담보 협회적 하약한 C, CIP는 최대 담보 협회적 하약한 A. 2. 개정 이후 초안그룹 안팎에서 상당한 논의 끝에 인코텀즈 CIF와 CIP 규칙에서 상이한 보험 수준의 보험 가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첫째, 해당 1차 상품 거래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CIF 규칙은 현 상태, 즉 ICCC를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더 높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길은 열려 있다. 둘째, 인코텀즈 CIP 규칙은 매도인이 반드시 ICCA에 상응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물론 당사자 간 합의하에 더 낮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5.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 허용. 기존 인코텀즈 2010에서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사용하는 인코텀즈 규칙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독립된 제3자와 계약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 2. 개정 이후 1. 자가 운송 존재 확인. 그러나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되지만 독립된 제3자 운송이 전혀 없이 물품이 운송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 개정 과정에서 명백해졌다. 2. 자가 운송의 허용. 그렇기 때문에 D 규칙에서 매도인이 독립된 제3자의 운송인에게 외주를 주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직접 운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FCA 거래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영업군에까지 운송을 하기 위해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인코텀즈 2010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2020에서는 명시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이 아닌 필요한 운송을 단순히 수배하도록 허용하도록 이를 고려하고 있다. DAT에서 DPU로 변경. 1. 기존 인코텀즈 2010에서 DAT와 DAP의 유일한 차이는 DAT는 매도인의 터미널 도착 운송수단에서 양화를 한 채 인도하는 것이고 DAP는 다른 운송수단에서 DAP는 도착 운송수단에서 양화 준비를 한 채 매수인 처분하에 둔 때가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가이던스 노트에 의하면 인코텀즈 2010의 DAT
터미널은 지붕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장소로 정의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개정 이후 ICC는 DAT 및 DAP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두 개의 인코텀즈 규칙의 순서를 변경하였고 DAP는 양하를 하기 전에 인도가 이루어진다. DAT는 앞에 위치한다. 둘째, DAT의 명칭은 DPU, Deliver at Place Unloaded로 변경되었고 목적지는 터미널뿐만이 아닌 모든 장소가 되는 현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해당 장소가 터미널이 아닌 경우 인도를 의도하는 장소가 양하가 가능한 장소일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음, 음. 7. 운송 의무 및 비용 조항의 보안 관련 요구 포함. 1. 기존 인코텀즈 2010을 되돌아보면 보안 관련 요건이 A2, B2 그리고 A10, B10에서 다소 완화된 상태에서 구성되어 있었다. 인코텀즈 2010 규칙은 21세기 초반 보안 관련 우려가 확산된 이후 개정된 최초의 버전이다. 2. 개정 이후 이러한 우려 및 결과로 인해 관련된 선적 관행은 상당 부분 정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운송 요구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 의무의 명시적 할당이 인코텀즈 규칙 A4 및 A7에 추가되었다. 보안 관련 요구와 관련된 비용은 더 부각되는 위치인 A9, D9에서 규정한다. 8.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 개정 이후 인코텀즈 2010 각 규칙 앞에 위치하던 지침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되었다. 설명문은 인코텀즈 2020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언제 규칙이 사용되는지, 언제 위험이 이전되고 어떻게 비용이 이전되는지 등 규칙의 각 근간을 설명한다. 2. 설명문의 목적 설명문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들이 당해 거래에서 적합한 인코텀즈 2020의 규칙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2. 인코텀즈 2020의 적용되는 분쟁 또는 계약에 관하여 결정하고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인코텀즈 2020을 관통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지침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개문을 참조할 수 있다. 10. 인코텀즈 규칙 변경 시 유의점 1. 원칙, 허용 당사자들은 때때로 인코텀즈 규칙을 변경하기를 원한다. 인코텀즈 2020의 규칙은 변경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변경하는 경우에 위험이 따른다. 당사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그러한 변경이 의도하는 효과를 계약서에 명백하게 해야 한다. 이 예외 주의사항 예를 들면 인코텀즈 2020의 규칙이 계약에 의해 비용 분담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매수인에 대한 인도 지점의 변경 및 위험 이전 시기의 변경까지 의도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개별 규칙 엑스워크 공장 인도 본 규칙은 운송 방식이 선택되는 경우 모든 방식에 이용될 수 있으며 복합 운송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1. 정의 EXW 공장 인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된 장소에 공장 또는 창고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질 때 그리고 지정된 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 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인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어떠한 수치용 차량에 적시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통관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수출 통관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2. 인도 장소 상세한 지점 명시 당사자들은 인도 장소만 지정하면 되지만 가능한 명확하게 인도 장소 내의 상세한 지점을 명시할 것이 공고된다. 상세한 인도 지점은 양 당사자에게 인도 및 위험이 언제 인도되고 이전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여야 하는 지점을 확정한다. 이 주의사항 당사자들이 인도 지점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는 매도인이 가장 목적에 적합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되기 이전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어, 음, 이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매수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 내의 상세 지점을 지정하는 것이다. 3. 매수인의 주의사항 X워크 EXW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인코텀즈 규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1. 적재 위험 1. 원칙 매수인 부담 인도는 적재된 때가 아닌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노인 때에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 그러나 매도인에 의해 수행되는 적재 과정 중에 물품의 멸시 또는 손상 위험을 적재 과정에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한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도인이 적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재 중 발생할 수 있는 멸시 또는 손상의 위험 부담 당사자를 합의하는 것이 공고된다. 2. FCA 사용 고려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 내에 필요한 적재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안전 또는 보안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한 인원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수인은 매도인 영업구 내에서 적재 과정 중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FCA의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 FCA는 매도인의 영업구 내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적재 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한다. 2. 통관의 위험 1. 원칙 매수인이 부담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물품이 매도인의 영업구 내 또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사법권 또는 동일 관세 동맹 내에 있는 기타의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수행하거나 또는 운송 중 물품이 제3국을 통과할 때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EXW는 명백하게 당사자가 물품의 수출 의사가 없는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 매도인의 수출 통관 참여는 매수인이 물품의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 또는 서류 및 정보를 취득하는 협조 제공 의무로 제한된다. 2. FCA 사용 고려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 통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매수인은 FCA를 선택할 것이 공고된다. FCA에서는 수출 통관과 관련된 의무, 비용이 매도인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EXW, X워크, 공장 인도, 매도인의 의무 A. 매도인의 의무 B. 매수인의 의무 A1 X워크에서 일반 의무 General Obligation 매도인은 매매 계약의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그리고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하는 일치성과 관련된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는 서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B1 일반인의 일반 의무. 어, 매수인은 매매 계약 규정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A2 인도 딜리버리. 매도인은 지정 인도 장소 또는 합리적인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치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는 상태로 매수인이 처분하여 둠으로써 인도한다. 특정 장소 내 합의된 특정 지점이 없으면서 복수의 이용 가능한 지점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물품을 합의된 기일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인도의 수령, 인도에서의 taking delivery. 매수인은 A2에 의해 인도되고 A10에 의해 통지가 이루어진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A2에 의해 인도되고 A10에 의해 A10 통지가 이루어진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A3 위험의 이전 Transfer of Risk. 매도인은 A2에 의해 인도되는 지점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B3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 B3 위험의 이전 Transfer of Risk. 매수인은 A2에 의해 인도된 시점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B10에 의해 매수인이 B10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합의된 인도일 또는 합의된 인도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모든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물품이 계약 물품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A4 carriage 운송.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운송 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을 수배하기 위해 요구되는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운송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B4 운송 carriage. 지정된 인도 장소로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운송을 수배하는 것은 매수인의 의무이다. A5 보험 인슈런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 요구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5 인슈런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확인. A6 자기가 인도 운송 서류 Delivery Transport Document.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 인도 증빙 Proof of Delivery.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인도 수령의 적절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인도 수령의 적절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A7 수출 수입 통관 Export Import Clearance. 해당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국 통과국 수입국에서 요구되는 수출 통과 수입과
수출, 통과, 수입 통관 절차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서류 및 또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도인은 협조해야 한다. 수출, 통과, 수입 허가, 수출, 통과, 수입을 위한 보안 통관, 선적정 검사 및 그 밖의 공적 인가, B7 수출, 수입 통관, Export, Import Clearance. 어,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출국, 통과국, 수입국에서 요구되는 모든 수출, 통과,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수인의 의무이다. 수출, 통과, 수입 허가, 수출, 통과, 수입을 위한 보안 통관, 선적정 검사 및 그 밖의 공적 인가. A8 점검, 보호, 포장, 화인, 체킹, 패킹, 마킹. 매도인은 A2 인도. 매도인은 A2에 의한 인도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점검 작업, 품질, 용적, 중량, 수량 점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특정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을 제외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해야 한다. 매도인은 당사자 간의 포장 또는 화인과 관련하여 특정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운송에 적절한 포장 및 화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B8 점검, 포장, 화인, 체킹, 패킹, 마킹.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의무가 없다. A9 비용 분담, allocation of cost. 매도인은 B9에 의해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2 A2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B9 비용 부담, allocation of cost.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A2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진 후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B. A4, A5, A7에 의해 서류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이 협력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수수료 상환. 운송보험, 수출 수입 공간이네. 운송보험 통관. C. 해당되는 경우 물품 수출과 부과되는 모든 관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수출 통관 절차, 수행 비용. 그리고 D. 물품이 자신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B10 통지 B10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 비용. 다만 물품 계약으로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물품은 계약으로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A10 통지 notices.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모든 통지를 하여야 한다. B10 통지 notices. 매수인은 합의된 기간 중에 특정 시기 및 또는 지정 장소 내의 인도 수령 지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한다. 매수인은 합의된 기간 중의 특정 시기 및 또는 지정 장소 내의 인도 수령 지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한다.